윤태곤의 판으로 가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굵직한 화두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그러게요. 오늘 판은요 윤태곤 실장에게 던지는 몇 가지 Y로 꾸며보겠습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인 질문. 중대선거구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번엔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이게 이야기가 복잡하고 사실 중대선거구나 개헌 같은 거는 우리 사회에 한 10몇 년 동안 다 이야기됐던 거예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안도 충분히 나와 있고 연구도 많이 돼 있고 장점 단점 다 던져져 있는데 이제 실마리가 안 풀렸던 건데 큰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일반 여론하고 전문가들 사이에 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여론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야. 우리 손으로 뽑을 거야. 아니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문제들도 많고 제도에 대한 문제들이 많지 않았냐. 그럼 네. 제도를 바꿔야지 하는 게 사람을 바꿔가지고 해결하면 되지. 라는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은 또 일반 여론 내 손으로 1등 소선거구제. 심플하고 간단하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전문가들은 중대선거구를 해야지 이게 조금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는데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 나눠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강고하단 말이에요. 예. 그 갭이 정말 컸던 게 문제고 이건 여전히 문제인데 그다음은 대통령의 문제들이 있는데 대통령들이 보통 선거 때는 약속합니다. 정치 개혁한다 네. 다 거의 약속해요. 근데 임기 초에는 뭐 적폐청산도 해야 되고 개혁도 할 게 많아가지고 뒤에 그러다가 임기 후반쯤 되면은 정치 개혁이 필요한데 이야기하면은 다른 대선 주자라든지 여기서는 왜 그걸 당신이 이야기하냐 다음에 이야기하지 이게 계속 돌아왔던 도돌이표예요. 그렇죠. 첫 번째 문제는 좀 여전하게 돼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은 윤 대통령이 좀 임기 초에 의중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총선이 이제 2024년 초에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좀 힘이 셀 때란 말이에요. 네. 임기 후반으로 가면은 대통령 말도 여당이 잘 안 들을 텐데 그때까지는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이 좀 있지 않을 것이냐. 자,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이 이번에는 좀 높아 보인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지금 이걸 던졌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좀 자기 임기 때는 꺼려하던 일, 그렇죠. 특히 임기 초반에 꺼려하던 일을 왜 던졌나가 첫 번째 Y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궁금해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대통령 의중이 진짜 뭘까? 진짜로 한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그냥 이야기니까 말이야. 다 정치 개혁하면 뭐 좋게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당신 책임져 네. 라고 할 일도 사실은 아닌 거니까 그런 건지 진짜 힘을 싣고 있는 건지는 어느 쪽으로 보이세요? 모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특징이 정치 경험이 작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빚진 게 없다. 빚진 게 없다. 누구 챙겨주고 뭐 누구 챙겨주고. 윤핵관 뭐 이런 이야기 나오긴 하지만은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어떤 지역에 뭐 수십 명 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쫙 풀려 있는데 여기를 이제 지역적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계속 뭘 가야 되겠다라는 건 별로 없을 거란 말인 거죠. 그리고 총선이라든지 그 뒤에 이제 이 정부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독식보다는 좀 제도 개선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어떻게 생각한다는 걸 떠나가지고 제가 추측해 보면은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지난 연말에 조금 원로급 인사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런저런 기회에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다. 요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선거제도 그게 개편? 이제 이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 가지고 김진표 의장이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설득하고 네. 여야 설득하고 예. 그 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든지 야당하고 대통령의 관계는 좋지가 않고 만날 일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국회의장하고는 접촉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좀 통한 게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판 흔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치인들의 어떤 것에 대해 가지고 당신의 이게 의도가 뭐야? 뭐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 아니야? 전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정치인들은 다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건요. 네. 공익과 나의 정치적 목표의 교집합이 넓으면 좋은 겁니다. 아니 정치 개혁도 하고 자기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당신 지지율은 떨어질 건데 공을 위해서 좀 희생해. 그럼 쉽지가 않고. 그럼 이거는 공적인 면과
개인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통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잘 만들어 본다면은 교집합을 늘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의제인 거죠. 아, 여당에도 손해볼 일은 없다 이렇게 근데 판단했을 이런 것이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윤심 논란 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예. 근데 전통적으로 현역 의원들 특히 호남, 네.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예요. 더 선거구제를 해야지. 잘라 놔야지 내가 여기를 지키기가 쉽고 그렇죠. 이른바 뭐 소영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작은 기득권을 지키기가 쉬운데 그럼 이렇게 윤심 논란이 이어지고 그러면 특히 이제 영남권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당원 숫자도 많고 그럼 이게 어떻게 굴러갈 거냐? 당대표로 나가겠다라는 이른바 뭐 윤핵관 이런 분들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울산 이 지역분인데 당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할 때 좀 머리가 복잡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 측면에서 이득이 뭐냐는 거죠. 개인적, 공리적인 측면은 알겠는데 공익적인 측면은 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당에 혹은 대통령에게 이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정치 개혁을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정이 이대로는 못 돌아간다라는 것들하고 총선이 이제 내년이니까 봐야 알겠지만은 글쎄요. 완전히 현 제도에서 독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180석처럼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서 180석 하면 좋겠죠. 좋기야. 근데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조금 리스크를 낮추더라도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대통령이 지금 하기 때문인지 모르겠고 할 수도 있을 것보다. 예. 굳이 이제 Y를 붙여보자면 네.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씀이고요. 두 번째 Y는 여당으로 좀 가볼게요. 아,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가 뭐 뜨거워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권성동 의원의 출연에 좀 주목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 왜 전당대회에 등판을 결심했을까? 여기서 이제 왜라 함은 이미 뭐 김장연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뭐 윤심이 실린 후보라는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이 등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이른바 김장연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니다. 아, 장제원 의원이 힘 실어준 거지 윤 대통령 힘까지는 아직 그렇죠. 모르겠다. 그걸 내가 잘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제일 잘 알만한 사람인데 내가 나선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가 되겠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내심은 뭐 여전히 저는 모릅니다. 아까 그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드러난 거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이제 연초에 이제 뭐 특정 신문 조선일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몇몇 가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 윤핵관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말할 수 있냐? 근데 재밌는 게 거기서 보면 한동훈 법무장관한테는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연락해가지고 하다가 전당대 이야기하니까 아니라 그러더라. 한동훈은 내가 말할 수 있는 사이고 기다 아니다라는 걸 윤 대통령이 확인해 줬잖아요. 그렇죠. 찐핵관은 누구냐가 거기서 저는 판가름이 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찐핵관은 한동훈 장관. 얘랑은 내가 이야기해봤는데 아니래.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지금 뭐 장제원, 김기현, 권성동 이런 분들한테 기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각에 대해서는 좀 전에 원희룡 장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뭐 다른 신문사에서 당분간 개각 없다. 네네. 맡은 바 일 열심히 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있는 거고 그 당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심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나 표면적으로는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은 이런 생각은 있겠죠. 자, 대통령이 하지 마라고 했는데 할 수 있었을까?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권 의원 왜 이러세요? 라고 하진 않은 거 아닌가. 정리하자면 지금까지는. 권성동 의원의 출마는 윤심이 아직 어딘가 명확하게 꽂히진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바뀔 수도 있겠죠. 만약에. 권성동 의원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지지율이 높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높진 않은데 만약 이 정도 지지율에서 확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친윤 교통정리 뭐 이런 거 있을 수 그런 것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있을 수가 있겠죠.
대통령의 어떤 시그널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 시그널 없이도 힘이 워낙에 기울어진다면은 이거 계속 이제 독자적으로 노선을 걷는 것보다 누군가와 합치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그거 알겠습니다. 앞으로 흥미로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기현 의원하고 합친다고 하면은 그래 뭐 그럴 줄 알았어가 되는데 예.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합친다면 안철수, 뭐 예컨대 나경원, 그런다면은 예. 이게 대통령의 뜻은 뭐지? 진짜 중립인가? 김장년대에 맞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안권 뭐 예컨대 낙원 연대 뭐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된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야, 분명한 거는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하고는 그리 사이가 아주 좋진 않다.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Y로 가죠. 그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주최 신년 인사회에 불참했어요.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요거는 왜일까요? 연락을 못 받아서 안 갔다.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제 머릿속의 그림인데 네.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메일만 띡 보내고 네. 뭐 옛날에는 정무수석 뭐 하고 전화도 뭐 오고 그랬는데 막, 뭐 근데 이제 저쪽 이제 행안부하고 이쪽에서 하는 거는 무슨 소리냐. 다 사람도 찾아가고 뭐 했다. 이정미 대표는 오시지 않았냐. 정의당 하는데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 연락을 했다면은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메일로 띡 보낸 거는 아니고 또 이렇게 갖출 프로토콜은 갖춘 것 같고 정무수석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찾아가는 같고 그걸 거짓말을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중간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조금 뭐 불편함을 느꼈겠죠. 그 자리에 그런 가는 부분을. 걸. 그리고 또 이제 상징적으로 신년의 일정을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것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걸로 하고 싶은 두 가지가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만나고 갈 수는 없는 그게 시간이었던가요? 그게? 그건 모르겠네요, 제가. 예. 올라오기에는 좀 빠듯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또 이제 양산에 스포트라이트가- 맞추고 싶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지금 남았는데 또 하나의 Y는 올해 정치판의 분기점은 언제로 보시는가 이겁니다. 1, 4분기일 것 같습니다. 1, 4분기라고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가닥이 잡히는 거. 물론 검찰이 예를 들어 기소를 한다면 재판은 1심, 2심, 3심 되게 길어질 거예요. 하지만 뭐 기소를 하고 한다면 한 1, 4분기로 많이들 보잖아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그리고 기소 단계에서 어느 정도 약간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것이냐라는 데 대해 가지고 전국이 많이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도 어떻게 그렇죠. 바뀔지 모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치 개혁 이슈 같은 경우에도 1, 4분기 이후에는 확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해서 1, 4분기. 네. 그만 1월부터 3월까지 봄까지네요. 그때까지는 치고받고 이런 시끄러운 게 좀 이어질 것이고 그때는 조금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댓글쇼 한 조금 못다한 이야기 있는데 한 10분 정도 가능하세요? 10분 안 되고는 조금만 한 5분만. 5분만. 오케이. 5분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본방송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보고 계십니다. 윤태곤 실장이 10분을 안 내주시는군요. 9시까지. 예. 오늘 뒤에 스케줄이 있으시대요. 보통 때는 한 10분 내주시는데 오늘은 좀 바쁘셔서 빨리 해야겠네. 그러면 아니 못다한 얘기가 조금 남았어요. 많이는 아니고 뭐냐면 일단 아까 원희룡 장관 인터뷰 들으셨어요? 네네네. 원희룡 장관이 제 마지막 질문 즉 제가 사실은 이분이 시원하게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좀 돌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답이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나 당대표에 1도 관심 없다. 1초도 신경 쓸 시간 없다. 이 얘기는 쭉 장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 얘기는 이제 뭐 개각이 물론 대통령이 개각이 없다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들이 원하는 거면 어쩔 수 없죠. 이런 좀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한테 본인의 의지는 있으신가 여쭌 건데 전혀 의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상급자가 이렇게 약간 머릿속 그림을 짠 다음에 원하는 거 이야기해봐.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가 아니니까 물론 이게 정치인과 이제 대통령이니까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원장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장관을 좀 더 하는 게 좋냐 나쁘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내각에서 투톱
이미지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아무래도 좀 야당과 뭔가 이제 대립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정무적 최전선에 있다면은 원희룡 장관은 물론 뭐 노조라든지 이런 데하고 충돌은 있습니다만은 좀 일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처럼 많이 부딪히진 않죠. 네. 그러니까 투탑의 이미지고 또 일하는 장관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간다라고 해도 막 머리 아플 일이 사실 많잖아요. 많죠. 공천도 그렇고 그럼 자 뭐 대통령하고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할 수도 없고 막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좀 애매한 게 있지 않겠어요? 지금 지지율로 봤을 때 뭐 대통령과 일심동체 같은 느낌이 과연 그것만이 좋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런 장관으로서 실적을 쌓고 하는 게 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하긴 또 그러네요. 대통령이 뭐 본인들이 원하면 어쩔 수 없죠 하면서도 개각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즉 난 짜장 했는데 그렇죠. 뭐 볶음밥 뭐 저는 이런 누룽지탕하고 이러면 그렇죠. 네. 이러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나간다고 한들 당대표 나간다고 한들 윤심이 안 실린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교집합을 형성할 수 있느냐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도 좀 오르고 괜히 뭐 또 누구 일 잘하는 사람 뺀다 이야기 듣고 뭐 또 청문회 하고 하는 거 머리 아프다.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도 지금 가속이 붙었는데 한동안은 더 악셀을 밟고 싶다. 그게 이제 겹치지 않습니까? 그럼 갈등이 별로 있을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개각에서도 아예 그냥 개각 안 한다. 국무회의에서부터 못을 박아버린 거다. 그 말씀이시고 아까 중대선거구제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실 제가 어제 정치권 분위기를 쭉 느낀 걸로는 여든 야든 개별 의원들은 맞득치 않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맞득치 않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맞득치 않아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민들 또 뭐 국회의장이 민들 이게 될까? 저는 사실은 좀 흐지부지 될 거다 이번에도 이 생각했는데 의외로 윤 실장님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셔서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임기 초에 대통령도 동의하면서 의제화가 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건 그래요. 그리고 지금 또 이런 것도 있는 게 이제 뭐 여야가 다 중요한데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수도권에 의원이 거의 없어요. 사실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영남이 이제 문제인 건데 영남은 또 대통령 지지율이 높단 말입니다. 전당대회 국면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복잡하죠. 야당 같은 경우에 복잡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판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판 흔들 거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인 거죠. 제가 아까 본방송에서는 더 길게 얘기를 못했는데 대통령이 크게 한번 이 판을 흔들어 가지고선 지금 영남에 터줏대감처럼 있는 의원들 한번 이제 공천 받으면 거기서 쭉 의원 생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와요. 근데 이 중대 선거구제로 했을 때 하고 소선거구제로 했을 때 뭐가 자기 사람 심기 쉬운 건지 소선거구제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토박이로 단단하게 지지율 지키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그거죠. 중대 선거구제로 하면은 인지도 높은 사람이 더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 참모를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판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정치판 한번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양당의 기득권으로 꽉 짜여져 있는 게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제일 얄미워. 다 알아들으면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자칫하면은 반개혁, 기득권 프레임에 오히려 빠질 수도 그 있는 얘기를 거고요. 저희가 1월 2일 그러니까 첫 방송 날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요 중대선거구제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거 우리 민주당이 했었어야 되는데 하고 아차 싶었다. 아까웠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면요. 이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제도개혁 말하자면 판이 흔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부가 통상적으로 위하고 아래예요. 위하고 아래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회의장 지냈고 원로 했던 그렇지. 우리가 해보니까 진짜 원로는 여야할 것 없이 다
다 바꿔야 된다. 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욕심도 없고 물론 이런 건 있죠. 그럼 중간층이 생각할 때는 네. 자기들은 속된 말로 꿀 빨아놓고 간 다음에 이제 뭐 판 바꾸자는 거냐. 맞아요. 근데 그분들도 동의해요. 네, 나는 했지만 미안해. 미안한데 어쩔 수 없다. 이제 내가 바꿔야 해보니 된다. 바꿔야 돼. 라는 거 하고 이제 아래쪽에 신인급들하고 그렇지. 이런 분들은 판이 흔들려야 된다. 네, 이런 네. 식으로는 안 된다. 네, 네. 그 상하의 압박이 강해지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누르는 것이고 그렇죠. 가운데가 강하면 위아래를 이제 다 쳐내는 거고 그런 거죠. 어떻게 될지. 네. 지금 분위기는요. 제가 느낀 솔직한 분위기는 지금 말씀하신 거 정확해요. 위하고 아래 신인들 하고는 강하게 하고 싶어하고 지금 이미 현역 지역구 지키고 있는 분들은 딱 그렇게 말은 못하는데 똑같아요. 내심 싫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노동시장 개혁, 예. 이중구조 개혁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노년층하고 30대까지 찬성이에요. 그치. 40대, 50대 자기가 정규직으로 들어가가지고 되게 뭐 이렇게 무슨 이게 연공제 하고 천천히 개혁. 천천히. 그럼 계산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도 그래. 예. 천천히 개혁하면 10년 지나면은 나는 정년 퇴직인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개혁이 어려워. 그래서 그렇죠. 어려워. 네. 그래서 어렵고 아이고 시간 다 됐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시간 다 됐네. 화두가 떠오른 거는 분명하다. 분명해요. 과거에 분명해요. 비해서. 훨씬 네. 고무적인 상황인 것도 분명하고 그렇죠. 진짜 여러분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바꿔야 된다 그래요. 중대선거구제 반드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목소리로 하시고 개헌의 필요성도 모든 대통령이 다 얘기한 거긴 하지만 이번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다시 한번 이 얘기는 제가 다시 풀게요. 조금. 네. 일단 보내드리고 풀게요. 네. 가셔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네, 잘 가세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